안녕하세요. 3주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은 높은 질의 지원적인 교실 환경이 어떻게 중요하고 왜 중요하고요. 또 그 환경의 실제에 대해서 교재와 함께 사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생활 지도를 한다라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당면하는 여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고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해서 유아가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거지요. 그래서 유아의 자율성을 촉진하고 문제 행동을 예방하는 그런 환경을 잘 조성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물리 환경과 또 또 문제행동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약속이나 일과 계획 수립, 전위 활동, 지시 제공하기, 교실 규칙과 기대 행동 가르치기, 피드백과 격려, 건강과 위생 및 안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의 행동은 물리적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요. 물리적 환경은 유아의 학습에 대한 동기, 행복감, 유아의 행동과 학습 태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문제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높은 질의 지원적 교실 환경 구성이 중요하지요. 자, 문제행동 지도를 위한 사회적 지원 피라미드 모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육적이고 반응적인 관계 형성이 가장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리고 높은 질의 지원적인 교실 환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둘은 보편적인 모든 유아를 증진할 보편적인 증진이고요. 모든 유아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사회적, 정서적 전략이 필요한 교수 행동이 필요한 것도 필요하지요. 문제 행동이 나타났을 때 어떤 집중적인 전략을 세워서 교수 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집중적인 중재. 이렇게 해서 문제 행동 지도를 위한 거에서는 직접적인 전략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양육적이고 반응적인 관계 형성이 필요하고 문제 행동을 예방하는 그리고 높은 질의 지원적인 교수 환경이 필요하고 전략 교수와 집중적인 중재가 필요하다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자, 일반적인 물리 환경. 교실의 물리적 환경을 구성을 할 때 교사는 너무 넓게 트인 장소가 생기지 않도록 구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넓게 트인 장소가 있으면 유아들이 이제 대근육 활동이 많아져서 문제 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교재 내용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신체적 장애가 있는 유아가 교실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대집단, 소집단, 개별 활동을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한다. 유아의 연령과 발달 수준에 적합한 영역과 흥미 영역을 구성한다. 흥미 영역은 주기적으로 바꾸어주고 활동의 종류를 미리 계획하여 제시합니다. 영역을 배치할 때 적합한 시설물이 있는지 고려하고요. 흥미 영역에 다양한 자료를 제시합니다. 유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요. 사람의 이동으로 유아의 활동이 방해받지 않게 해서 집중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영역을 구성합니다. 유아의 사적 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개인 사물함을 마련합니다. 자, 대집단 활동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교실 중앙, 게시판, 스크린 앞 등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리고 또 한 영역을 다용도로 활용할 경우에는 유아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일관성 있게 어떤 영역이 나중에 합쳐져서 이렇게 디지털 활동 공간이 된다는 거를 미리 지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집단 활동은 대집단 활동 중심의 교육을 보완하고 유아의 능력차를 최소화하면서 교수 활동을 전개하는 효율적인 집단으로 구성이 되는데 소집단 활동을 통해서 유아는 또래와 상호작용할 기회를 많이 가지고요. 또 요리 활동, 과학 활동 등을 할 때도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또 협동학습을 위해서는 필수적일 수 있지요. 개별활동 공간은 유아가 문제 행동을 일으키거나 칭얼대는 경우에는 개별활동 공간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개 유아의 사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개별활동 공간은 유아의 긍정적 정서 발달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활동, 개별활동 활용 시 포근하고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쿠션, 담요, 책을 볼 수 있는 작은 램프, 장난감, 가족사진, 거울 등을 비치하는 것.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는 유아는 실수 읽도록 허용하는 것. 유아가 정서적으로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자, 87페이지에 보면 사진이 나오지요. 그리고 89페이지에도 대집단 활동이 진행 중인 교실의 장면도 우리가 사진으로 볼 수 있고요. 90페이지 열어보십시오. 90페이지 보면 소집단 활동 공간으로 해서 이렇게 칠판 앞에서 이야기 나누기 하고 있는 여들 요리 활동을 소집단으로 하는 경우 미술 활동도 자연놀이를 이렇게 소집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진 장면 우리가 참조할 수 있습니다. 흥미 영역의 구성 극놀이 영역, 미술 영역, 블록 영역, 조작 영역, 언어 영역, 수과학 영역, 컴퓨터 영역, 음률 영역 등 다양하게 구성이 되고요. 흥미 영역을 구성할 때 유아 간 상호작용이나 동선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어떤 영역과 어떤 영역 간에는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동선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고려해서 흥미 영역을 구성해야 되겠습니다. 흥미 영역을 구성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 공간 구성은 융통성이 있으면서 독립적인 느낌을 주어서 놀이에 집중하도록 하고 부작용 행동을 예방합니다. 흥미 영역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개방해서 유아가 쉽게 움직일 수 있게 하고 서로의 놀이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이동 동선을 알려주어서 또래의 놀이를 방해하지 않고 문제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유아의 발달적 특성과 욕구, 흥미, 개인차를 고려해서 안전하게 구성합니다. 선반, 서랍장, 자료의 배치 시 유아들이 접근이 용이하도록 높이와 너비를 조절합니다. 그럼 92페이지 보십시오. 92페이지 밑에 보시면 블럭 영역이 이렇게 독립된 공간으로 배치되어 있는 사진 볼 수 있고요. 또 소꿉놀이 영역, 역할 영역을 해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93페이지에 작업 영역, 과학 영역, 책 읽기 영역, 미술 영역 사진을 우리가 보면서 교실이 이렇게 구성될 수 있구나 참조할 수 있습니다. 자, 흥미 영역 구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재에서도 많이 다루었을 거라서 저희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네. 책상, 의자, 교구장 등은 마감 처리를 해서 유아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에 따라 교구장과 책상의 배치를 달리해서 같은 공간에서도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하게 한다. 소음 정도에 따라서 서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요. 바닥, 천장,
방음 설비를 하거나 소음이 있는 영역과 조용한 영역을 최대한 분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블럭 영역과 극놀이 영역을 인접하게 구성해서 유아가 극놀이를 할 때 블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과학 영역은 모래놀이 영역 가까이에 두어서 탐색 활동이 일어나도록 한다. 수활동 및 과학 활동을 할 때 두 영역의 교구 및 도구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 영역과 과학 영역을 가까이 배치한다. 쓰기 영역과 컴퓨터 영역을 인접하게 배치해서 쓰기 자료를 쉽게 보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교실의 색과 조명을 통해서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심리적 안정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타입의 따뜻한 계열의 색이나 파스텔 톤의 색으로 벽과 천장을 구성하는 것도 정서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교실의 조명은 너무 환하지 않게 낮은 조명을 사용하고 방 전체에 빛이 퍼지지 않도록 하면 유아의 공돌적 행동이 줄어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높은 질의 지원적 교실 환경의 실제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일과가 정해진 순서대로 운영이 되면 유아는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고 문제 행동이 줄어듭니다. 일과 시간표를 계획할 때 유아의 흥미, 능력, 선호도를 고려하고 개인 유아의 일과를 반영해서 융통성 있는 일과를 계획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루 일과 시간표를 유아의 눈높이에 맞추어 교실 벽에 붙여놓는 것이 좋고요. 손 씻기, 화장실 가기, 양치질하기, 식사하기 등과 같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과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서 유아가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루 일과가 진행을 될 때 전이 활동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는 유아의 문제 행동이 증가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 일과를 계획을 할 때 전이 횟수를 최소화해서 유아가 활동과 활동 사이에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문제 행동을 예방하는 전이 활동 전략. 교사는 전이 활동이 있다는 것을 유아에게 미리 예고합니다. 유아에게 전이의 단계와 기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설명하고요. 전이와 관련된 다양한 전이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전이 활동에 잘 참여하는 유아에게 긍정적이고 행동을 묘사하는 피드백을 제공하고요. 전이 활동 시간에 교사는 유아에게 개별적인 교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이 활동에 대한 적응이나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느리게 적응하는 유아에게는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지요. 정리할 놀잇감이 많은 유아의 경우는 정리를 다른 유아보다 먼저 시작하게 할 수도 있고요. 전이 시간 동안 수행할 수 있는 과제가 주어졌을 때 전이 활동을 더 잘 수행하는 경우는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시를 제공을 할 때는 단순하고 짧고 특별한 지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교사는 긍정적인 지시를 사용하고요. 지시를 잘 수행하는 유아를 칭찬합니다. 교사는 활동을 하기 전에 유아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미리 지시하는 것이 좋고요. 활동에 흥미를 보이지 않고 참여하지 않고 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유아가 활동에 참여하도록 제지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사는 유아가 지시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지시를 할 때
더 많은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한 유아에게는 개별적으로 지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교실 규칙과 기대 행동을 가르치는 것은 교실 내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요. 담임교사를 포함해서 교실 내에 여러 교사가 함께 일관성 있게 규칙을 적용하게 되면 유아는 교실의 규칙을 잘 지키게 됩니다. 자, 규칙 정하기. 규칙 정하기의 원칙. 긍정적인 용어로 규칙을 기술합니다. 자, 100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들의 약속.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실에서는 걸어 다녀요. 차례차례 질서를 지켜요. 스스로 놀잇감을 정리해요.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요. 의자에 바르게 앉아요. 친구의 몸을 밀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대부분 밀지 않아요 빼고는 긍정적인 용어로 약속을 기술되어 있지요. 그 다음 최소한 규칙수를 유지를 하고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규칙을 만들고 규칙이 연령에 적합한지도 확인하고요. 유아들에게 규칙을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규칙에 따른 행동의 예를 제시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규칙을 일관성 있게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유아가 수용할 수 있는 정확한 행동은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교실에서 규칙을 제시할 경우 교실에서 조용히 하기와 같은 구체적인 말로 사용합니다. 자, 규칙 가르치기는 유아가 교실 규칙을 잘 활용하도록 체계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고요. 규칙을 배우는 속도는 유아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발달 상태를 고려해서 적용해야 됩니다. 기대 행동은 사람들이 행동하기를 원하는 일반적인 방법인데요. 유아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행동을 지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대 행동은 모든 유아와 교사에게 적용되고 기대 행동의 예는 서로 존중하기, 친구와 함께 놀기, 공손하기, 책임감 있기, 솔직하기, 친절하기, 규칙 잘 지키기 등이 있습니다. 기대 행동은 문제 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누구누구야 친구랑 놀고 싶을 때는 누구야 나랑 같이 놀자 라고 말해야 한단다 라고 말함으로써 문제 행동을 줄일 수 있지요. 그래서 교사가 유아의 기대 행동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섰을 땐 제한된 수의 교실의 기대 행동이나 규칙을 벽에 붙이고 시각적 표상을 함께 제시합니다. 대집단 활동과 소집단 활동에서 개별 유아에게 기대 행동이나 규칙을 자주 이야기해 주어서 유아가 잊지 않도록 합니다. 교사는 적절한 기대 행동을 하는 유아에게 긍정적으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교사는 기대 행동이나 규칙의 중요성에 대해서 유아들과 함께 토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친구와 놀잇감을 함께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친구와 놀잇감을 함께 쓰지 않겠다고 하면 친구 기분은 어떨까? 놀잇감을 친구와 함께 사용했을 때 기분은 어떠니?
왜 친구들과 함께 놀잇감을 사용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유아와 상호작용할 수 있겠지요. 이때 교사는 긍정적인 어조로 유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정적이거나 비난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피드백과 격려. 유아가 주도하는 활동, 협동학습, 그리고 교사 주도의 수업을 진행할 때 적절한 피드백과 격려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유아가 어떤 것을 배우기 위한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다양한 교수 전략을 활용합니다. 유아에 대한 교사의 언어적, 비언어적 태도를 통해서 교실의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그래서 유아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또 유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태도를 보일 때 문제 행동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과 격려를 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유아의 활동을 관찰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유아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고 반응해 주어서 유아가 자신과 주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유아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표현하도록 하는 것. 유아의 언어, 요구, 감정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유아의 반응을 격려하는 것. 유아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과 경험을 설명해 주는 것. 유아의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는 것. 104페이지 사진 보시면 유아들의 활동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있는 교사의 모습을 사진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 유아의 건강과 위생을 배려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이지요. 유아기에서 손 씻기는 매우 중요하고요. 식사는 정해진 시간 내에 먹기를 강요하거나 먹기 싫은 음식을 강요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유아가 활동하는 모든 장소에 위험한 요소는 없는지 파악하고 관리합니다. 105페이지 보시면 식사 시간의 장면과 건강과 위생을 위한 손 씻기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사진 장면에서 유아들이 좀 거리두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너무 좀 이렇게 거리가 가까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주차 세 번째 시간은 우리가 높은 질의 지원적 교실 환경 실제에 대해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교실 환경을 구성할 때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법이 이렇게 흥미응답도 구성해야 되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도 문제 행동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또 높은 질의 지원적인 교실 환경 실제에서는 규칙적인 일과를 계획하고 수립하는 것도 생활 지도를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고 또 전위 활동을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적절히 배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지시를 제공할 때는 이거 하고 복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시를 제공할 때 일정을 따라서 짧게 또 분명하게 기대 행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규칙 정하기, 규칙 가르치기, 기대 행동 가르치기에 있어서 네, 높은 질의 지원적 환경 구성에서 중요하다. 피드백과 격려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과 위생과 안전에 대해서도 중요하다. 그래야 놀잇감에 대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니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 또 실외 놀이를 할 때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이지만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교사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